안녕하세요. CCR 부동산 경매 스토리입니다. 오늘은 경매와 공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경매와 공매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경매는 예전에 비해서 많이 대중화되어 있어 일반인들도 재테크 관련 경매 서적이나 평생교육원, 문화센터 등 여러 곳에서 수업을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경매는 이렇게 학원에서 또는 혼자서 공부를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지만 직접 경매 투자를 하기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공매의 경우도 예전에 비해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경매는 들어봤지만 공매는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요즘은 경매가 너무 대중화되다 보니 조금 더 특별한 것이 없을까 찾기도 하고 아니면 경매 공부를 하시다가 공매를 접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경매와 마찬가지로 요즘은 공매 관련 서적들도 서점에서 쉽게 볼 수 있지만 학원 같은 곳에서는 공매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곳은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경매를 먼저 배우시면 공매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특별히 어렵지는 않습니다. 경매와 공매는 서로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오늘은 경매, 공매에 대해 차이점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점을 육하 원칙에 맞추어 경매와 공매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매라는 것이 무엇이고 공매가 무엇인지 간단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경매는 채권자의 요청에 의해서 국가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파는 것, 즉 매각하는 것을 경매라고 하고 공매는 국가가 개인에게서 압류한 재산이나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매각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둘의 공통점은 모두 부동산을 매각하는 방식이 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비싼 가격을 요청한 사람에게 판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만약 팔고자 하는 그 당시에 사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면 다음에 팔 때는 할인해서 판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경매와 공매를 통해서 매각되는 부동산을 시세보다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경매와 공매의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입니다. 앞에서 경매와 공매의 공통점을 간단히 살펴보았는데요. 지금부터는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경매와 공매는 누가 진행을 할까요? 진행 주체가 누구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경매는 다들 아시겠지만 법원에서 진행을 합니다. 전국을 구역으로 나누어서 지방법원과 그 지원에서 맡아서 진행을 하고요. 반면에 공매는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 공매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맡아서 진행을 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캔코라고 부르고 공공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매, 공매 둘 다 국가에서 진행을 한다는 이야기이고 경매는 사법부인 법원에서 공매는 공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캔코에서 진행을 합니다. 이렇듯 경매와 공매는 결국 국가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매우 안전하고 법률에 의해서 매우 공정하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경매와 공매는 언제 시작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경매의 경우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는 경매 개시 결정을 내리고 채무자의 부동산 등기부에 경매 개시 기입 등기를 법원 등기소에 촉탁하게 됩니다. 그러면 법원 등기소에서는 채무자의 부동산 등기부에 경매 개시 기입 등기를 하게 되는데
이 경매 개시 기입 등기가 이루어지면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 효력이 생기고 바로 경매 개시 기입 등기가 이루어진 날이 경매 개시일이 됩니다. 공매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에 의한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이 압류한 부동산을 공개 매각하기 위해 공매 공고를 합니다. 공매 공고 등기가 이루어지면 공매 공고 등기일이 공매 개시일이 됩니다. 결국은 경매나 공매의 경우 경매 공매가 시작된다, 진행한다는 것을 등기부에 기입하게 되는데 그 일자가 경매 공매 시작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매와 공매는 어디에서 진행이 될까요? 경매는 매각되는 부동산을 관할하는 법원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직접 관할 법원을 방문해야만 합니다. 법원은 경매를 통해 매각하는 부동산을 매각하는 일자와 시간을 공고하는데 만약 6월 1일 10시에 대구지방법원에서 매각을 한다고 신문이나 법원 게시판에 공고를 하면 우리는 6월 1일 대구지방법원에 10시까지 가야만 입찰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공매는 직접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방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인터넷 자산 처분 시스템인 온비드에 접속해서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부동산을 매각한다면 입찰 기간은 6월 1일부터 6월 3일까지, 개찰은 6월 4일 10시에 한다고 하면 우리는 공인인증서만 가지고 있다면 어떤 곳이라도 6월 1일부터 3일까지 인터넷 사이트 온비드에 접속을 해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6월 4일 10시에 낙찰자를 선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매는 직접 진행하는 장소를 방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입찰 참여에 있어서는 경매에 비해 시간적인 제약은 훨씬 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는 입찰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매우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요약하자면 경매는 관할 법원을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직접 방문을 해야 하고 공매는 정해진 기간 내에 인터넷 사이트 온비드에 접속만 한다면 입찰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경매와 공매가 왜 진행되는지, 무슨 이유 때문에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경매가 진행되는 원인은 내가 사업 자금으로 또는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서 등 여러가지 이유로 돈을 빌리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돈을 빌리지 않으면, 즉 내가 빚이 없다면 경매는 진행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자기가 빌려준 돈, 즉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국가에 경매 신청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국가에서는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경매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공매는 어떨까요? 공매가 진행되는 대부분의 공매 사건은 재산세나 자동차세 등 국가에 세금을 내지 않으면 국가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해서 제3자에게 팔아 체납된 세금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매는 결국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공매가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경매와 공매를 통해서 무엇을 매각하는 것일까요? 경매는 당연히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한 채무자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매는 어떨까요? 공매를 통해서 매각되는 것은 조금 다양합니다. 공매로 매각되는 것은 압류재산과 수탁재산, 국유재산, 유입자산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압류재산, 수탁재산, 국유재산, 유입자산, 이러한 단어가 쉬운 것 같지만 눈에 잘 익지는 않죠.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압류재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재산세 등
국가에 내야 할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압류한 체납자의 부동산을 매각을 통해 세금을 회수하게 되는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세무서나 지자체가 직접 공매를 진행할 수도 있지만 공매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캔코에 위임하여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압류 재산이라는 것은 세금을 제때 내지 않아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에 압류된 재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매 물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압류 재산이다 보니 공매하면 보통 압류 재산을 매각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수탁재산입니다. 수탁재산이라는 것은 비업무용 재산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받은 재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위탁을 받느냐? 은행 같은 금융기관이나 기업체, 공공기관 등이 위탁을 합니다. 금융기관이나 기업체, 공공기관에서 소유하고 있지만 업무에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비업무용 재산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A라는 은행이 가지고 있는 은행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을 처분할 일이 있다고 하면 자기가 직접 매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정하게 입찰을 통해 팔아달라고 위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국자산관리공사 입장에서는 A라는 은행에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수탁재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을 받아 A라는 은행에 부동산을 매각을 해주는 것이죠. 이렇게 매각하는 것을 수탁재산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유입자산인데요. 유입자산이라는 것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유입된 부동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경매를 통해 직접 낙찰받기도 하고 부실징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체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취득한 부동산을 다시 일반인에게 팔기도 합니다. 결국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유의 재산을 매각하는 것이죠. 이렇게 매각되는 물건은 국가에서 매각을 하기 때문에 권리관계가 깨끗하지만 반면에 일반인이 저렴하게 받기는 조금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국유재산입니다. 국유재산이란 것은 말 그대로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 소유의 부동산을 일반인들에게 매각하기도 하고 임대를 놓기도 하는데,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매각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결국 국유재산을 매각한다는 것은 국가 소유 부동산을 매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매를 통해서 매각되는 부동산은 채무자의 부동산 한 가지이지만, 공매를 통해서 매각되는 부동산은 압류재산, 수탁재산, 유입자산, 국유재산으로 나누어집니다. 다음은 경매와 공매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다시 말하면 어떠한 절차로 진행이 될까요? 먼저 경매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진행이 되고요. 공매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진행이 됩니다. 이 두 법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을 한다는 것이죠. 세부적인 진행 절차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부적인 법 조문은 알지 못할지라도 간단히 경매는 민사집행법, 공매는 국세징수법에 의해 진행된다는 것을 상식으로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경매와 공매의 대표적인 차이점 몇 가지를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찰 방식입니다. 앞에서 살짝 언급이 되었지만 경매는 예를 들어 6월 1일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A 아파트를 대구지방법원에서 매각한다고 하면 매각하는 일자,
즉 6월 1일에 법원을 방문해야지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것을 기일 입찰이라고 합니다. 반면 공매는 기간 입찰 방식으로 매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6월 1일부터 6월 3일까지 입찰을 진행하고 6월 4일 개찰한다고 하면 이렇게 기간을 두고 입찰하는 것을 기간 입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매는 기일 입찰 방식이고 공매는 기간 입찰 방식입니다. 다음은 저감률입니다. 매각하는 일자나 기간에 입찰에 참여한 사람이 없어 매각이 되지 않는다면 다음 매각하는 일자에 할인을 해서 부동산을 매각하게 됩니다. 그럼 얼마나 할인을 해주느냐? 할인율을 저감률이라고 하는데 경매는 사고자 하는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통상적으로 20% 또는 30%를 할인해 줍니다. 이 저감률은 지역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어 대구 부동산은 30%를 할인해 주고 울산 부동산은 20%를 할인해 줍니다. 6월 1일 날 대구 황금동 A 아파트를 1억에 매각하는데 입찰에 참여한 사람이 없으면 한 달 뒤 7월 1일 날 30%가 할인된 7천만 원에 매각을 합니다. 만약 7월 1일 날 또 입찰자가 없다고 하면 8월 1일 30%가 할인된 4,900만 원에 매각을 진행합니다. 경매는 이렇게 1개월마다 저감률이 20% 또는 30%입니다. 그런데 공매는 10%씩 할인을 해줍니다. 경매는 한 달이 걸려서 다시 진행하지만 공매는 매주 진행이 됩니다. 6월 1일에서 3일까지 대구 황금동 A 아파트를 1억에 매각하는데 입찰자가 없다고 하면 일주일 뒤인 6월 8일에서 11일까지 10% 할인된 9천만 원에 이날 또 입찰자가 없다고 하면 일주일 뒤인 6월 15일부터 18일까지 10% 할인된 8,100만 원에 매각을 하게 됩니다. 경매나 공매 둘 다 저감률이 적용되지만 그 저감률은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경매와 공매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인도명령 제도입니다. 우리는 입찰을 통해서 낙찰을 받았다면 잔금을 납부함과 동시에 소유자가 되는데 낙찰받은 부동산에 거주하는 사람에게서 내 소유의 부동산을 넘겨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인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그곳에 살고 있는 소유주나 세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동산을 넘겨주지 않고 계속 산다고 하면 경매는 법원에 인도명령 신청을 하면 강제로 법 집행을 통해서 낙찰자에게 낙찰된 부동산을 넘겨줍니다. 하지만 공매는 낙찰받은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자에게 인도하지 않을 경우 인도명령이라는 제도가 없어서 별도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소송을 통해서 넘겨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명도소송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소송은 판결이 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찰 보증금입니다. 우리가 입찰에 참여하려면 보증금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경매는 최저 매각 가격의 10%이고 공매는 입찰 가격의 10%입니다. 최저 매각 가격이라는 것은 매각 기일날 매각되는 최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1억짜리 아파트가 한번 유찰되면 그 다음은 30%가 저감되어 7천만 원인데 최저로 7천만 원 이상으로 구입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7천만 원을 최저 매각 가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입찰에 참여하려면 입찰 보증금으로 7천만 원의 10%인 700만 원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매의 경우는 입찰 가격의 10%입니다. 내가 최저 매각 가격이 7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낙찰받기 위해 8천만 원의 입찰에 참여한다면 8천만 원의 10%인 800만 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같은 10%지만 경매는 최저 매각 가격의 10%, 공매는 내가 사고자 하는 입찰 가격의 10%를 입찰 보증금으로 제출해야지만 입찰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경매와 공매가 무엇인지, 경매와 공매가 닮았지만 서로 다른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경매와 공매의 대표적인 차이점 몇 가지를 오늘 알아봤습니다.